늦봄의 따스한 햇살에 푸른 이파리들이 고개를 든다. 작은 텃밭에서 움튼 생명들. 김종선 씨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한 상자에 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금년 4월달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그러니까 참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네요. 이거 더덕장에 텃밭의 작물은 식탁에 오른다. 그렇게 싸서 먹으면 돼. 영양 가득한 제철 나물에 보내주신 거? 질 좋은 단백질도 필수다. 먹으면 돼 수저로.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혀. 그럼 알면서도 그게 안 돼. 육류를 워낙 좋아하는 때문에 육류를 길들여져서 그래. 육류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죠. 뭐 일주일이면 뭐 한 3번, 4번? 4번 막 이 정도. 수술 받고 나서는 양이 좀 줄었죠. 김종선 씨가 식단에 신경을 쓰는 데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암 수술을 받았다.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어지럽고 띵하고 혈변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거운변을 계속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는 일단은 갔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해보니 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이상 있는 것 같다 해갖고 위의 이상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나한테 이런 병이 있을까 하는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김종선 씨는 수술로 혹을 제거한 뒤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받고 있다. 위 상부. 발견 당시 혹은 위의 근육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가로 12cm, 세로 11cm로 비장과 췌장을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분의 이제 CT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위에 상부 안쪽이 되겠는데 이 안쪽이 이제 점막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궤양이 좀 있으면서 점막에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층에서 계속 이렇게 밖으로 자란 것입니다. 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해서 위의 중간 근육층에서 자라는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고 또 나쁜 암인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장관 간질 종양이 되겠습니다. 위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암은 점막세포에 발생해 염증이나 출혈을 동반한다. 그런데 위장관 기질 종양은 근육층에 존재하며 위장관의 운동을 조율하는 카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생기는 암이다. 근육층에서 발생하므로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김종선 씨는 종양의 크기, 세포 분열 정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진단됐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것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판정은 된 거고요. 수술 시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거기 복막에 조금 번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장기로 퍼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원격 전이라고 해서 말기로 판정받으신 겁니다. 김종선 씨는 현재 잔존할 수 있는 미세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김종선 씨에게 효과가 있다.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주 잘 조절되고 있고 치료가 잘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어서 지금 좋다고 너무 또 안심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면서 병원에서 오시란 날 오시고 검사란 날 검사하시면서 잘 봐야 돼요. 예. 예. 좋아요. 그냥. 감사하죠. 몸속에 혹이 두려운 이유는 암 때문이다. 잘 주무셨어요? 네. 어때요? 불편한 거는 그렇게 없는데 좀 겁이 나요. 아,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수술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네, 큰 수술은 아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홍성순 씨.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의 혹을 발견했다. 0.5mm 아주 작게 그냥 그 나왔다고. 어디가 이제 막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고 이럴 텐데 건강검진 안 했으면은 초음파 검사 안 했으면 몰랐어. 초음파 검사 결과 혹의 크기는 약 8mm. 전이도 없어 유방암 1기로 진단됐다. 유방암이 이제 진행이 아주 한두 달 사이에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종류의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한두 달 지체된다고 해서 크게 치료나 예후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병이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상황. 종양과 주변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시행됐다. 암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으로 암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이렇게 팍 암덩어리를 싸서 절제하는 게 수술의 원칙입니다. 수술이 진행 중인 환자의 치료 범위를 응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병리과에 검체를 접수해야 한다. 진단에 필요한 주요 부위를 잘라 급속 냉각시킨 뒤 얇게 자른다. 지금 15분 내로 결과가 나갈 수 있도록 얼려서 조직을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얇게 자른 조직을 염색해 양질의 표본을 만들어내면 현미경을 통해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한다. 진단까지 소요된 시간은 15분. 수술실에 결과가 전해졌다. 네네. 뒷마시는 포먼트 보내실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테두리 암세포 다 없이 깨끗하다고 해서요. 이제 수술은 이걸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 확인을 하게 되겠죠. 병리과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수술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있다. 어떤 근거로 암 발병 유무를 진단했을까? 이제 유방암 환자는 수술 조직을 저희 병리과로 보내게 되면 수술 절제면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미경 100배율로 본 그 조직 소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상피 조직에 해당되고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유방 조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섬유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아서 절제면에 암세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악성 종양, 즉 암일 경우 정상세포에 비해 세포와 핵 모두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핵의 염색이 짙다. (43살) 정순희 씨. 비틀비틀.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하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움직이다가 바닥 보면은 울렁울렁 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어지러운 거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러고 걸어요. 진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약을 찾는 정순희 씨. 어지럼증은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균형 잡기가 힘드니까 네, 이게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먹는 거라서 조금은 네, 급하게 먹게 돼 있어. 참다가 먹는 거라서. 어지럼증은 왼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면서 시작됐다. 두 눈은 시력 차이가 꽤 나는 상태. 최근 들어선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 시력이 나쁜 것보다 이거 요 화면에 앱에 요 커피잔이 공중에 떠 있어요. 입체로 떠 보여요. 화면이 숭숭 이렇게 뭔가가 입체적으로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요. 3D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육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정순희 씨. 6년 전 시력 문제로 안과를 찾았다 신경과 검사를 권유받았다. 진단명은 양성 뇌종양 중 하나인 뇌수막종, 공포의 존재였다.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그게 악성이든 양성이든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력을 다시 잃어서 내가 애들한테 못 해줄까 봐. 네. 해줄 수 있는 걸 끝까지 다 못 해줄까 봐. 네. 뇌는 딱딱한 두개골과 뇌를 감싸는 얇은 막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보호막이 바로 뇌수막이다. 바깥쪽에서부터 가장 두껍고 튼튼한 경막, 섬세한 거미줄 같은 구조인 지주막, 그리고 연막까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수막종은 지주막에서 발생, 안쪽으로 뇌 조직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커진다. 앞으로 오셔서 턱 한번 대주세요. 정순희 씨는 3개월 간격으로 안과 검사를 받고 있다. 그대로 보세요. 0.8에서 0.2로 왼쪽 눈의 시력은 떨어졌고 시신경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치료가 잘 안 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녹색이 정상이고요. 노란색은 보더라인, 이제 빨간색은 안 좋은 거죠. 오른쪽은 대부분 녹색 정상인데 왼쪽을 보시면은 녹색은 없고 다 빨간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경이 그만큼 다 죽어 있다는 거죠. 혈액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원인도 알고 있고 뇌의 종양이 시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종양의 발생 위치 때문이다. 방사선은 30%. 보시면은 이제 그 눈 옆에 이렇게 도너츠처럼 생긴 게 바로 눈을 움직이는 요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요 작은 광 같은 원통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은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는 그런 전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전선을 싸고 있는 피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시신경을 싸고 있는 수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시신경을 싸고 있는 뭔가 하나 이제 혹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피복이죠. 전선 피복에 생긴 종양, 시신경 수막종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뇌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경을 다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 검사와 함께 종양의 성장이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뇌수막종은 절제, 즉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꼽히지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불가능하다. 이제 조금 더 컸을까? 정순희 씨가 그런 경우다. 해요. 근데 수막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성 종양이고,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완치가 가능한 종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완치가 가능한 부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더 이점이 많을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합니다. 정순이님 같은 경우는 시신경을 이제 뺑 둘러서 싸고 있기 때문에 종양을 접근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고, 그러려면은 눈을 돌리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신경 조직들, 혈관 조직들을 다 피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너무 위험도도 많이 따르고 난이도도 너무 어렵고요. 정순희 씨는 방사선 치료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종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뇌수막종이 양성인 경우 천천히 자란다는 점. 정순희 씨의 종양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양성 종양들 같은 경우는 종양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급격하게 줄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안 크게 좀 억제하는 거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게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요. 발견과 동시에 제거하는 양성 종양도 있다. 대장 점막에 생긴 혹, 대장 용종은 50세 이상의 성인 30에서 50%에서 발견된다. 용종이 좀 큰 게 나왔다고 그래서 출혈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하룻밤 입원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도 한 두세 개, 맨 2, 3년 있다 또 받으니까 그건 또 큰 것도 떼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염려되니까. 현재로선 대장 내시경 도중 육안으론 용종의 양성, 악성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발견되는 모든 용종은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용종을 얇게 절단해 용종의 일부에 암으로 변한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대장 양성 종양의 약 70%를 차지하는 선종. 악성 종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선종이 5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장 선종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에서 암의 전구병변,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암이 생긴다고 밝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은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잘 밝혀진 그런 암의 전구병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장암이 대장 용종에서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용종을 가능하면 다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5년 전 갑상선 양성 결절을 발견한 김승희 씨. 그런데 최근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 크기가 점점 커져서 1cm 조금 넘긴 걸로 알고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소견을 주시니까 갑자기 덜컥 무섭더라고요. 이게 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초음파 검사로 결절의 위치와 크기, 모양과 경계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김승희 씨. 갑상선 결절은 어떤 상태일까? 암일까? 여기 목젖이고요. 여기 설골이라고 해서 여기 혀가 붙어 있어요. 양쪽에 경동맥이 있을 거고 이 뒤에 밥 먹으면 넘어가야 되니까 식도가 있고 더 뒤에 경추가 있죠. 이제 그걸 똑 따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대입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눕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 1.26cm의 큰 결절과 여러 개의 작은 결절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직 검사는 어떨까? 애매하게 생겼는데 핵이 약간 비정형이 있다. 이게 염증이 됐던 아니면 암으로 약간 전이가 되려고 하는 폼을 잡는 놈이든 정상세포는 아니다 정도의 의미예요. 저런 걸 이제 예전에는 막 겁줘갖고 환자분들한테 겁줘갖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져봤더니 실제로 암으로 진단된 분은 10% 남짓밖에 안 되더라. 섣불리 수술 쪽으로 막 외과 쪽으로 뛰고 이런 거를 권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개월 뒤에 초음파를 다시 비교해서 보고요. 차이가 하나도 없다, 안 변한다. 대부분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1년 간격으로 보면서 혹시라도 양상이나 크기가 변하는 건 없는지 정도만 예의주시, 잊지 않고 감시하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나쁜 세포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상선 혹의 악성도를 확인하는 방법. 초음파 검사가 기본이다. 양성이든 악성이든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악성인 경우는 이렇게 고형의 검은색 결절로서 이렇게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내부에 이렇게 하얀 점과 같은 이런 미세석회화라고 합니다. 이런 하얀 점들을 포함하거나 혹은 비평행한 축을 가진 앞뒤가 길쭉하게 생긴 이런 결절은 악성 소견에 해당합니다.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는 위치라든지 혹은 주위 신경이나 주위 조직을 침범하는 소견을 보일 경우 크기가 작지만 미세찜 흡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미심쩍은 결과가 나온다면 혹에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 세포를 채취, 조직 검사를 한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도 암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다. 40대 여성의 갑상선 혹을 떼는 수술실. 그런데 아직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알 수가 없다. 오른쪽 갑상선에 한 4.4cm 정도 최대 직경이 나오는 그런 결절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여포성 종양이 의심된다. 갑상선을 이루는 세포 중 하나인 여포세포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여포 내부에 저장하는데 여포세포에 유두암, 여포암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하나 C세포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수질암이 여기서 발생한다. 여포성 종양은 왜 수술 전 양성 혹은 악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걸까? 여포성 종양은 여포성 종양이라는 특징은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암인지 양성 선종인지를 암으로 진행됐든지 안 됐든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암이라고 하냐면 암의 특성을 획득했을 때 그 특성이 뭐냐 하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 조직을 뚫고 말하자면 폭발해서 침윤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얘가 피막 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종 결과가 암이 아니면 괜히 수술한 걸까? 최종 병리 결과가 증식성 결절이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여포 선종도 아니었네? 암이 대록이 아니었는데 괜히 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로 돌이켜서 복기해 봐도 여포성 종양이 의심되는 혹을 계속 두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포암은 이제 폐나 뼈나 이런 데로 원격 전이를 비교적 잘 가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까다롭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박영성 씨는 6년 전 담낭 속 혹의 존재를 알게 됐다. 수술 전엔 양성과 악성을 정확히 감별할 수 없어 불안이 컸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좀 처음엔 진짜 이게 내가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무슨 그런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진짜. 담낭 용종만을 뗄 수 없어 담낭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 몸에 있던 장기를 떼어낸다는 것은 더욱 큰 불안이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몸에서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이제 그 수술 후에 어떻게 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게 걱정이 됐었어요. 용종 발견 이후 6년간 추적 관찰을 해온 박영성 씨. 6개월 만에 검사, 내시경 초음파를 사용하기로 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 탐촉자가 붙어 있어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담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변화가 감지됐다. 환자분은 10mm가 넘는 담낭 용종으로 최근 내 약간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종은 크기가 커져 10mm를 넘었고 담석도 있었다. 담낭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크기가 변하는 경우,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담석이 동반될 경우 악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박영성 씨는 나이와 크기 변화, 담석 동반까지 악성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담낭에도 선종이 있거든요. 대장에도 선종이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의심되는 소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것만 똑 떼내지 못하고 굳이 그 개를 감싸고 있는 장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지. 얘만 떼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담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 같이 생겼거든요. 요 벽이 얇아요. 완벽히 제거하는 방법은 담낭을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담석도 없어지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 용종만을 뗄 수 없어 담낭 전체를 절제했다. (2주) 뒤 박영성 씨를 다시 찾았다. 담낭은 우리 몸에 없어도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기관인 만큼 박영성 씨는 무리 없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수술 잘했고요. 수술 후에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어요. 한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식이. 담즙을 분비해 지방의 소화를 돕던 담낭이 제거된 만큼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섭취에 주의를 하고 있다. 막 갈비 같은 걸 막 이렇게 지금 상차림에 없지만 그런 거를 지금 조금 제가 안 먹고 있어요. 뭐 전혀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조금씩 먹어라.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먹어라. 지금 현재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조금 지난 후에 조금씩 먹어라. 이런 식으로 권고해 주더라고요. 한동안 소화를 돕는 약제만 복용하면 몸은 담낭이 없는 상태에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 세 분이 협진한 거예요. 혹을 관찰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담낭 제거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정말 추적 관찰을 한 게 참 다행이었다. 그냥 모르고 있었으면요 이렇게 커진 것도 모르죠, 단시간에.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싶어서 딱 수술하니까 수술 시기도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cm 이상의 담낭 용종은 악성화의 위험도가 37에서 88%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cm 이하의 담낭 용종도 이미 담낭암으로 발전하였거나 혹은 악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는 선종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 악성화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 조직을 압박할 정도로 크기가 커지거나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양성 종양이어도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양성 종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래서 우리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꼭 하셔가지고 이것이 순수한 양성 종양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가는 그런 드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속리산 자락의 한 마을.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난 음식점.
한창 바쁠 때가 지났지만 주방은 여전히 분주하다. 항공정비업에 종사했던 이재훈 씨. 은퇴 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합류했다. 저희 집사람은 한 30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많이 바쁘세요? 바쁘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훈 씨가 주방 구석으로 향한다. 선반에서 주섬주섬 꺼낸 것은 주사기. 식전에 맞아야 돼, 주사를.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습관에 대해 아주 일상화 됐어요, 지금. 6년 전부터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드디어 찾아온 부부의 식사 시간. 모두 손맛 좋은 부인이 직접 만들어낸 반찬들이다. 야채는 많이, 단백질도 꼭 챙긴다. 이게 나무를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우리 집사람은 이게 산에서 채취해온 거예요. 오네 가서. 진짜 맛있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훈 씨가 이런 식습관을 가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전에는 맵고 짜고 또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무서운 줄도 몰랐고 많이 먹었어요. 소주 예를 들어서 한 4병 정도? 그리고 음료수를 이렇게 한 번에 한 병을 다 마셨어요. 1리터 됐지? 그걸 한 꿈에 다 마셨어. 빨갛빨갛. 지금 음료수 다 끊었어요. 혈당 관리에 식단에 이재훈 씨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50%밖에 남지 않은 췌장 때문. 지난 2017년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중 췌장에서 혹을 발견했다. 혹의 크기는 1.8cm. 조직검사에선 양성으로 나왔지만 의료진은 수술을 권유했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암이라면 이거는 너무 위험도가 큰 거죠. 이것이 자랐을 때 나오는 위험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환자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같이 저희는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확정을 하게 된 거죠. 의료진은 악성, 즉 암일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췌장의 반을 절제한 뒤 이는 곧 확신이 됐다. 췌장암 2기였다. 항암 치료 이후 결국 완치 판정을 받은 이재훈 씨. 여전히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건강검진이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얘가 지금 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암치료 6차례 하셨죠? 6차례 다 받으시고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까지 받으신 그런 상태시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겁니다. 지금 체중 잘 유지하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다시 뭐 약을 들이거나 의사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